불이 꺼지면은 구할 수가 없어. 뭐 산불이 나거나 산불이 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불이 꺼지면 구할 수 없어. 그래서 불을 항상 켜야 돼. 그래서 불을 항상 켜야 돼. 그래서 불을 꺼트리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중에 뭐 부싯돌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유리를 통한 뭐 돋볶이로 불 붙여본 적 있어, 이양동지? 그렇지, 돋볶이. 이런 형태로 해서 인위적으로 불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인 그 지식을 획득을 하고, 당연히 혈연 중심으로 하겠죠. 혈연 중심. 아빠는 내 자식을 알아 몰라. 이 원시 씨. 몰라. 모르지, 당연히. 엄마만 내 자식을 알지. 그죠? 당연히 우리 엄마죠. 그죠? 그래서 여러 자식이 낳아도 엄마니까 자연스럽게 목의 공동체로 전환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 엄마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엄마가 나이 먹어서 힘이 없더라도 엄마 말을 많이 듣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의 사회로 된다는. 평등하게 분배됐다는 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뭐 누가 더 가져갈 게 없는 거죠. 그죠? 항상 부족한 거야.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를 서로 나눠 먹었다는 뜻이지, 철철 넘쳤는데 사이좋게 평등하게 분배됐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원시 공동체를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다 이러면서 이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 루소도 약간 그런 건가. 그럴싸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안 그렇겠죠? 그죠? 실제 모습은 추위와 더위, 그죠? 그 다음에 기아에 고생하겠죠? 고생하고, 그리고 식량과, 그죠? 영토죠? 식량터, 사냥터. 사냥터를 놓고, 분쟁. 오늘날 전쟁이 아니라 분쟁. 이러한 분쟁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끔 공동체 바깥에서는, 약 6강식이 생기겠죠. 그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런 목가적인 그런 게 아니라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비참한 형태의 원시적 공동체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신석기에서 넘어가는 단계. 자. 이 단계는 목축 및 토지 경작에 대한 지식이 획득되는 시기이다. 즉 인간 활동을 통해 자연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숙달되는 시기 혹은 재생산 경제의 시기이다. 성과 연령에 의한 노동의 자연적 분업이 이루어진다. 육아를 하면 주거에 머무는 여성이 음식을 만들며 원시적 형태의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 종사한다. 사회는 혈연 관계에 의해 묶여진 시족 공동체이다. 시족 전체의 협력에 의한 집단 노동이 없고서는 생활의 유지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맹수의 위협을 막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가사노동의 근거가 이 생물학적 이 한계에서 파생된 거라. 가사노동 자체가 생물학적인 분업이 아니라 육아죠. 보통 육아라면 임신해서, 그죠?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까? 가만 놔도 최소한 10년은 걸리겠죠. 근데 어때? 계속 아이들이 생기죠? 피임이라는 게 없을 거 아니야. 계속 아이들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 연년생 아니면 2, 3년생으로 계속 애들이 생기겠죠? 그래, 안 그래? 애가 한 명만 있으면은 10년만 지나면 지금처럼 맞벌이 안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계속 2, 3년 터울로 애들이 생긴단 말이야. 계속 아이들이 생겨. 그 여성들은 계속해서 출산, 육아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에 머문다는 거야. 그런 면에 볼 때, 주거에서 머무는, 가사를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형태의 농작물 재배나 가축사육, 간단한 형태죠. 집에서 하는 거, 주변에서 하는 거, 텃밭이나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예를 들어야 된다. 그 시적 공동체는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족이 있어. 한 가족. 그죠? 그래서 아들이 많겠죠. 아들이 뭐 4명, 3명, 뭐 딸이 3명.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손주들이 많겠죠. 손주들이 어때? 뭐 다 합치면 뭐 한 30명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옆 동네로 삼촌들이 그죠? 삼촌들이 분가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집성촌이 생기는 거야. 뭐 아버지가 아들, 딸 3명, 7명은 데리고 살겠지만 그 애들이 또 30명 이렇게 되게 못 데리고 살겠죠. 분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분가가 되는 집성촌. 혈족, 시족이 된다는 거죠. 집성촌. 그 자연이나 맹수의 위협인데 이것도 있었지만 이제 중요하게 되면서 농경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농경. 홍수. 그죠? 홍수라면은 다시 또 저기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경지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저수지. 이죠? 이런 농경 사회에서는 대규모 토목공사.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규모 집단 생활을 하는 거. 근데 상대적으로 유목민족들은 안 그러죠? 유목민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집단 생활한다. 유목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수백 마리의 가축을 돌보는데 가축들을 위한 초지가 필요하잖아. 초지, 그죠? 그래서 모여 살 수가 없죠. 모여 살 수 없다. 한 가족이 수백 마리의 가축을 키우는데 여러 가족이 뭐 집단적으로 살면 그만한 초지가 안 되죠. 그리고 초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이동한다. 다 겨울 초지, 그죠? 여름 초지 다 있더라고. 지금도 가르더라고. 이동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혼인도 남혼이나 집단혼 형식이 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로서 집단혼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처음에는 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모본이 말하고 있듯이 한 무리 남자가 서로 대등한 자격에서 집단적으로 한 무리 여자와 통혼했으나 점차 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의 혼인이 금지되는 동시에 모본이 말하는 흔한 누라혼 친자매 반개의 자매가 반드시 서로 혈연 관계가 없는 몇 사람의 남자와 집단적으로 통혼하거나 반대로 친형제 반개의 형제가 반드시 혈연 관계가 있지 않은 몇 사람의 여자와 집단적으로 혼인하는 형태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이거야. 바로 가족제도, 소유가 영원한 것처럼 가족제도, 결혼제도, 그죠?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역사의 산물이라는 거야. 대부분 1대1이죠. 그죠? 오늘날 가족제도, 결혼제도, 남녀 간의 사랑 1대1이잖아. 1대1.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 역사적으로 그냥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이런 게 다 도덕윤리고 만들어졌다는 그 역사의 산물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가족제도, 결혼제도는 국가제도의 근본이기 때문에 가족제도, 결혼제도가 무너지게 되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제도를 삼았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혼인이라는 개념이 없겠죠. 혼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혼인. 함계람 동지가, 물론 나도 결혼해봤네. 함계람도 애도 낳았으니까. 혼인이라면은 첫 번째 뭘까? 혼인. 남녀가, 그죠? 원나잇 스탠드가 아니죠? 그죠? 남녀가 지속적인, 그죠? 1대1의 그 성관계, 주거관계, 그죠? 그잖아?
그 다음에 경제관계, 그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생물학적, 경제학적, 그죠? 이러한 공동체야, 문화적 공동체라고. 이게 이제 이게 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나잇 스탠드가 아니야. 날마다 상대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속적인 1대1 관계라는 거. 그러면은 아주 원시 시대에 이게 난혼이다 집단 이런 말에 나는 잘못다고 봐. 원시 시대에 혼인이라는 개념이 있었겠어? 혼인이란 개념이 없다. 무슨 원숭이나 물론 짐승 중에 원앙은 1대1로 영원히 간다 그러는데 어쨌든 혼인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야. 혼인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동물들의 군집 생활을 통해서, 그죠? 군집 생활을 통해서 유치를 해보는 거죠. 유추를 해보면은, 소위 말하면은 그 발전기죠, 그죠? 발전기 때, 그죠? 우연적 결합이겠죠? 우연적 결합. 물론 여기에 대해서, 수컷의 그 장악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유전적으로, 그죠? 하나의 수컷이 자기의 그 유전자를 번식시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단 말이어서 다른 수컷의 새끼를 죽이기도 해. 사자 같은 경우로 다른 동물들도 보면. 어쨌든 이런 우연적인 결합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물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원칙은 있다는 거야. 동물에서도 보이는 원칙.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세대 간 성관계는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부모 세대와 그 자식 세대 간에는 성관계를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결혼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생물학적 재생산을 보는 거예요.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물학적 재생산이잖아. 그 생물학적 재생산이 어떻게 해왔냐, 그 재생산의 양식을 보게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성관계를 안 한다. 이거는 있잖아. 동물에도 나타나, 동물. 그죠? 지금 동물의 영화 같은 거 봐봐. 엄마가 새끼 물어서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엄마가 동물의 왕국 보면은 어미가 그 발전기가 된, 그죠? 성인이 된, 아들이죠. 아들을 쫓아낸단 말이야. 쫓아낸다. 이게 첫 번째의 세대 간의 성관계. 이거는 동물이기 때문에 원시 초기에 당연히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야.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근친상간에 의한, 그죠? 유전병이죠? 유전병. 근친을 하는 종은 망해요. 소멸해, 소멸. 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유전자가 다른, 그죠? 유전자가 서로 다른 개체끼리, 그죠? 개체끼리 그 자식을 낳아야지만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열성은 죽고 우성은 된다. 그런데 유전자가 유사할수록 근친상간에서 열성들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유전병으로 소멸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동물도 본능에 가는 거라.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이 단계는 이런 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형제 자매끼리, 그죠? 형제 자매끼리 성관계를 안 한다. 이 동물들은 성관계 해요. 안 한다고.
이건 형제자매는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아니까, 그죠? 같은 엄마잖아. 같은 엄마. 그래서 이거 안 하려면 어때? 그 성인 그 남매를 분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축출을 누가 한다? 누굴 축출한다 그랬어? 아들이 항상 무죄잖아. 아들이 문제. 아들은 그 남성은 그 성적인 공격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남성을 축출해. 아들을 축출한단 말이야. 아들을 축출해. 그래서 아들을 축출하고, 그러면 딸들이나 자매들만 남죠? 자매들. 그러면 이 자매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자매한테, 네가 좋아하는 다른 동네 청년, 네가 좋아하는 청년을 네가 골라서 연애하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김씨 자매들은 그죠? 인근의 박씨 아들들이죠. 아들들과 이것도 처음에 혼인 생활한 게 아니라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죠? 당연히 이제 그 가임기 때라는 거죠. 가임기 때 일시적인 성적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씨 자매들과 박씨 자매들, 그 탑돌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탑돌이? 탑돌이 알죠? 몰라 탑돌이? 1년에 한 번씩 단오날에 마을에 김씨 마을 사람과 박씨 마을 사람들 젊은 남녀들이 탑을 막 돌다가 눈이 맞으면은 탑 안에 가운데 비밀 방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서 그 다음에 헤어지고 자식이 나면 그래서 인류를 재생산했다는 거야. 아직까지 결혼이 없었던 거지.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를 이때 와서 비로소 군혼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알겠죠? 김씨 자매들이 박씨 아들들과 결합하는 것. 그래서 군혼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혼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난혼이라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혼인이라는 개념이 없죠. 최초의 혼인의 개념은 이거였다고 봐요. 집단적인 결혼이야. 그죠? 이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여러분, 인력, 그죠? 인력은 재산이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른 쪽에다가 자식들을 보낸다는 게 어때? 자식들을 보낸다는 거는 손해죠? 손해잖아. 이런 말 많지? 제일, 성경책에도 나오고 제일 뭐라는 거야? 너의 자식들이, 어때? 모래알처럼, 그러고 나오지 않아? 모래알처럼 널리 퍼져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애를 낳는 거는, 자식을 낳는다는 거는, 이런 사회에서는 무슨 사랑의 결실이 아니야.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뭐야? 그런, 재생산이죠? 그죠? 사회를 재생산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거야.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이라든가 그 집단의 어떤 혼인이죠? 혼인이나 아니면은 어떤 성적 결합의 어떤 규율이 있어. 집단 규율. 거기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서 한 무리의 남자가 한 무리의 여성과 하는 이런 거였다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딸을 축출하는 건 뒤에 나오니까. 자, 이거 읽어봅시다. 원시 공동체에 다니는 시족으로서 혼인과 공교에 관해서 강한 규제를 갖고 제각기 자기의 토템을 갖고 있어서 동물의 이름을 그대로 토템으로 하여 시족의 명칭으로 삼음으로써 시족 내에 강한 친분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상을 숭배하고 원어나 관습을 같이 함으로써 집단으로서의 통일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때는 혼인도 홀령기에 있는 남녀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결정 못해서 종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부부간에도 종교가 다르죠, 그죠? 근데 옛날 공동체에서 거기에는 무슨 뭐 곰신을 믿는데 나는 여우가 더 좋으니까 여우신을 믿게 해서 그런 거 없었겠죠. 그래서 다 집단적으로 다 하게 돼서 토템. 이 토템, 그래서 원래 종교는, 자, 원시 종교는 그래서 다신교였을까? 아니면, 유일신이었을까? 다시. 다신교가 일반적이라는 거야. 알죠? 다신교가 일반적. 근데 이게 어때? 다신교가 일반적인데, 강한 부족이, 야, 너 우리한테 졌으니까 너 곰신을 믿어. 그죠? 자신의 그, 신이죠? 신을 강요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중앙집권이 되면, 유일신. 유일신. 그래서 나머지 잡신들, 그죠? 잡신들이 토속신앙으로 남겠죠. 12지상 이런 거겠지, 그지? 소속신앙. 대충 봐주는 거야. 완전히 져가지 못하니까. 역사책에 의하면 이스라엘도 다신교였대요. 이스라엘도 여호와가, 처음부터 여호와가 아니라 다신이 했답니다. 그래서 시족신 있고, 혹은 집신도 다 있어. 집집마다 그 가신이 다 있었다는 거야. 근데 회의를 통해서 여호와 빼고 나머지는 다 우상으로 해서 결정했다. 그래서 됐다는, 그렇게 된 건 뭐냐면 바로 왕이죠? 자, 이시왕조야. 그래서 이시왕조. 그러면 이시의 신을 다른 시족에게 강요하는 거죠? 어떻게? 중앙집권. 이제 부족들이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중앙집권이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러한 방식의 또 하나는 뭐야? 불교처럼. 외래 종교를 수입하는 거야. 불교에서 그랬죠? 붉은 피 나왔던 사람이 누구야? 이차도냐? 목을 베니까 이차돈 아니야? 흰 피가 난 거? 흰 피가 나왔다. 이차돈이지? 그래서 이러는 거지. 이제 이차돈이 불교하셔서, 야, 이 불교만 진정한 그 종교다, 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가신을 불교를 할 테니까 다른 거는 다 잡신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집권, 그러니까 유일신은 중앙집권과 관련됐다는 거야, 중앙집권. 또 뭐가 관련됐어? 유일신은 제국주의와 관련돼, 제국주의. 그죠? 오늘날 미국의 개신교. 그죠? 미국의 개신교. 유일신이잖아. 우리한테 강요했잖아. 그죠? 이 제국주의와 함께 이러한 유일신이 세계적으로 파급돼. 그럼 나머지 그 토속신앙을 뭐라고 그래? 토속신앙을 얘들이 토속신앙을 미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개격을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점차 몇몇 신족이 모여 부족을 구성한다. 본인 형태도 부족 내의 다른 시족과의 통혼이라는 조계원이 되었으나 태어난 자식은 모친의 토템 시족에 속했으므로 모기제가 취해졌다. 그러나 다른 부족으로부터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부족으로서의 통일이 필요해서 차차 부족 내부의 조직화가 도모되어 남녀노소의 순서에 따라 상하 구별도 생겼다. 또한 생산력의 발달, 예컨대 창이나 활의 사용, 톡이나 직물과 같은 기술의 발명, 동물의 가축화 등에 의해서 원시적 채취 경제로부터 농업 목축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 경제로 전환한다. 조계원의 확립과 동시에 수의 시족으로 형성되는 부족으로 다시 생산력의 발달과 더불어 부족 동맹으로 사회권이 확대되었다. 네. 조계원은 다른 부족과 결혼하는 거죠? 조계원은 첫 번째 생물학적으로는 그 근친상간을 막기 위해서 그러잖아. 그죠? 다른 종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협력과 안보 차원에서 그러죠?
결혼동맹 들어봤죠? 네. 결혼동맹. 그 결혼동맹을 함으로써 이 씨와 김 씨가, 그죠?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 공동체. 그래서 시족이 어떻게 돼? 시족이 부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대표적 케이스 왕건. 왕건? 왕건. 그래서 이게 부족 동맹에 대해서 최초의 부족 국가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생산력이 점차로 발전함에 따라 가축 사육과 보다 발전된 토지 경작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가족 경영으로도 자기 생활지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보존할 수 있게 되어 공동노동의 필요성이 적어졌다. 이리하여 수확물이나 토지의 사적 점유가 시작됐다. 공동체의 지배적 위치는 남성이 차지하게 되었다. 가축 사육과 농작물 재배 등 수공업의 발달은 사회적 분업과 교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노동 생산성과 잉여 생산물의 등장은 생산을 확대시켰다. 개별 가족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웃 경제가 출현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시족들, 그죠? 시족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야. 그죠? 같은 김씨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큰아버지, 자, 할아버지가 있지?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못해, 큰아버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모여 살았다는 거야.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이제, 목축과 경작이 발달돼. 그래서, 가족 단위의 생산이 가능해진단 말이야. 그죠? 그럼 할아버지가 그러겠죠? 야, 큰아버지는 할아버지를 계승하고, 작은 할아버지는 옆에 가가지고, 그죠? 분가를 하게 돼, 분가. 그죠? 분가. 즉, 가족 경제가 생긴다는 거야, 가족 경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가장이 생기겠지, 가장. 가장이 생기는데, 물론 이제 가장이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 가장의 성립가정은 이제 뒤에 보면. 어쨌든 가족경제가 생깁니다. 가족경제라는 거 뭐냐면, 시족들이 공동경제 생활을 했는데, 정착을 하게 되면서, 목축과 경작을 하게 되면서, 가족끼리도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면서, 농업기술이 발달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떼거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가족이니까 10명, 20명? 그죠? 10명, 20명 있으면 웬만한 농사 질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가족 경영이 생겼다. 대가족이겠지, 당연히.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주로 이제, 같은 씨를 가지고 있는, 시족사회에서 그 내에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됐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개별 농장의 공업적 노동은 부족 공동체 내부의 생산수단의 사적 수요를 제한시켰다. 사회재산의 분량과 발달은 재산의 불평등과 결국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초래했다. 잉여 생산물을 위해서는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는 것이 유리하게 되었다. 부족 간의 정복에 따른 토지 수탈 등에 의해서 노예 소유와 사유재산제와 개국 국가가 형성되어 원시 공동체는 해체되었다. 원시 공동체는 상황에 따라 아시아적 농경국가, 로마의 노예제 생산 양식 혹은 고대 게르만 공동체 생산 양식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돼서 이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시족이 있었으면 시족의 제일 무슨 김씨하면 시조라고 그러지. 시족 있으면 시조가 있지. 시조가 있었죠. 이런 공동체에서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할아버지 세대,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자식 세대, 그 다음에 손주 세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하나의 공동체에서 이게 공동체의 재산이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가족이 분가한다 그랬죠.
가족이 분가하면서 재산의 소유 단위가 가족으로, 그죠? 가족이 재산의 소유 단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재산의 소유 단위가 맨 처음에는 시족이었단 말이야, 시족. 그죠? 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이렇게 시족들이 쭉 있었는데, 가족이 분가되면서, 이제 가족이 재산의 소유 단위가 돼요. 여기가 뭐 시족이라면은, 여기가 한 100명 정도라면, 그죠? 여기서 가족이 되면 대가족이 이렇게니까, 한 20명?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분가가 되죠. 그래서 재산 내 공동재산의 소유 단위가 시족에서 가족으로 되고, 그 다음 단계 가면 이제 가족이 아니라 재산의 소유 단위가 가부장제가 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고. 그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한 게 모건의 고대사회라는 책이고, 이걸 보고 막스와 앵겔스가 사회재산 가족 국가의 기원을 한 거예요. 이거는 10분 쉬었다 합시다.